T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830 시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각 당 선거운동원들의 모습도 출근길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22일 남았습니다. 3월 9일까지. 선거운동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또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잘 보시고 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첫 유세를 부전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자정부터 영도 해상관제센터에서 사실상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부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오후 4시에는 윤석열 후보가 서면에서 출정식 겸 선거 유세를 시작합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양강 후보들의 부산 공약이 주목되는데 PK 지역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집니다. 라디오 830 오늘은 송병권 전 진주부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간 섹션 한의학상담 부산시 한의사회 소속 최지은 원장도 만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치러집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죠. 대선이 끝나면 6월 1일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실시가 돼서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대선 결과를 주의 깊게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송병권 전 진주부시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전 진주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설 전에 출마 선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원시장 선거를 조금 이른 시간에 출마 선언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윤석열과 함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출마 선언하기까지 창원시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103만 시민들의 열망에 대해서 고심도 하였습니다. 네. 특히 창원은 지난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서 태산처럼 쌓여있는 창원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코 남은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다 생각하였고, 저는 결심했으면 바로 실행하는 게 제 성격입니다. 네. 그만큼 저희 각오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이른 출마 선언은 그만큼 각오가 크기 때문에 그 시기도 앞당겨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마의 변이라고 할까요? 어떤 각오로 창원시장 출마를 이렇게 선언하게 되신 겁니까? 예, 한마디로 지금 창원의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동안 창원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땀 흘려서 경제 활력 제고를 해왔으나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최대 원전기업인 두산중공업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여기에 현대업체 270여 개가 줄줄이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특히 마산 회원구 합성동은 초저녁에도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만 가고 있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이 서부 지역에서 개발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창원 인구가 통합 당시보다 한 5, 6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시민의 삶을 바꿀 비전과 정책이 있습니다. 험난한 길이지만은 창원 시민을 믿고 당당한 창원 특례시 새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례시 지정과 함께 제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것이 예. 또 출마의 각오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송병권 전 진주부시장께서는 행정 전문가 그리고 도시 전문가를 자부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평가도 지금 받고 계신데요. 창원시장 후보로서 어떤 또 남다른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은 후보가 아니고 후보가 되려는 사람입니다만은 네. 저는 창원에서 37년째 살고 있습니다. 창원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 충돌과 갈등을 해왔습니다. 경남도청에서 그 도시계획과장, 감사관, 재난안전건설본부장과 진주시 부시장을 2번 거쳤고 이후에 그 3년 8개월간 창원문성대학교 교수를 하였습니다. 네. 또한 그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과 중앙선대위 당무조정 부본부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네. 오랜 기간 지방행정 경험과 도시 전문가이자 교육 현장에서 경험, 또 정치 현장에서 역할, 이런 지방행정, 도시, 교육, 정치의 융합 전문가라고 감히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행정 경험, 이런 속에서, 이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의 미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계신데, 자, 우선, 창원시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지난달에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됐는데, 예. 어쨌든 경남도의 그늘에서는 조금은 벗어날 수 있고, 창원시가 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예산권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의미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지난 그 비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었습니다만은 네. 아직은 그 기초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 아직까지는, 네. 예. 다만 그 일반시와 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받는 계기가 된 것이죠. 네. 즉, 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지만은 다양한 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행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실제 우리 그 창원시가 인구와 규모는 광역시급입니다. 100만이 넘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권한은 아직 이미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또 재정 자주권 확보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권한 이양을 뒷받침할 이런 자치분권법이라든지 이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겠습니다. 특례시로 지정이 됐지만 여러 가지로 도시 규모는 광역시급인데 아직까지 예.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지난 2010년 창원시가 마산, 진해 이 두 곳과 통합이 되면서 광역시급 108만 대도시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인구가 조금 지금 줄었다. 한 5만에서 6만 정도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 부분도 조금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달해 주셨는데 어떤 그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2010년 7월에 그 통합창원시가 출범 후에 말씀처럼 한 5만에서 6만 명 인구가 감소해서 현재 한 103만 명입니다. 네. 저는 그 여러 원인 중에 출산율 저하도 크겠지만은 창원 경제가 상당히 쇠퇴됐다. 특히 그 제조업 침체로 이어지고 그리 함으로 해서 일자리가 또 감소되고 이것은 수도권 등으로 또 유출됐다고 봅니다. 네. 제가 늘 그 도시가 생성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주 근접이 가장 기본이다 봅니다. 네. 직주 근접은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이 없으면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즘은 그 직주 근접에다가 문화와 예술과 교육의 기반 시설이 되어야 도시가 발전을 합니다. 왜 서울,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네. 경제라든지 교육, 정보, 관광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 창원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교육과 문화와 예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면은 인구는 저절로 늘어날 것입니다. 혹여 그 한 100만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특례시 지위를 못 받을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네. 저는 그 경남도청에서 오랫동안 도시 업무를 해온 도시 전문가입니다만 또한 지방행정을 40여 년 동안 면장에서
군청과장, 도청건설본부장, 진주부시장까지 지방행정 많은 경험과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네. 37년째 창원에 살고 있어서 창원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원 특례시 근본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자, 부시장님, 창원 시내 지역별로 좀 나눠보면 예. 창원, 마산, 진해 이 대표적인 세 곳인데 이 각 지역별로 아직까지 뭐 통합이 됐지만 각 지역별로는 또 서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하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지역별로 주요 현안들 생각하시는 공약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아직은 공약이라고 발표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창원시정에 대해서 개선을 바라는 생각을 병건이의 창원 피아 송건 연구가 있습니다. 제 나름 창원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 하는 한 20여 가지 사항을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먼저 창원 지역의 2층 단독주택지를 3, 4층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정말 토지 이용 가치도 높이고 이용을 효율화하고 주거복지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무너진 원전 산업을 회복시키는 게 아주 지금 바쁩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공영 주차장을 대폭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표적으로 창원의 상남시장이라든지 마산의 부림시장, 진해 중앙시장, 경화시장 등 16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네. 개발 제한구역을 지금 해제해서 토지 가치와 이용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구에 있어서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네.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개발을 앞당기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에만 맡겨두니까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마산 해양 신도시는 협약의 적정성 또 토지 용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과 투자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시와 항만이 공존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또한 복지가 튼튼한 도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MZ 세대를 위한 생활 밀착형 청년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암 일반공업지역이라든지 중리 일반공업지역을 일부 중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또 창원시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을 한 말씀 듣고 오늘 시간 좀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시민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시로 지금 창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창원 특례시가 성장 동력을 돌려야 할 그런 절박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맞춤형 시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례시 비전을 가지고 자질과 능력, 소통과 공감력,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면은 큰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서 창원 발전을 위한 엔진을 바로 돌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향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겠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임무 수행이 가능한 준비된 시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병권 전 진주 부시장이었습니다. 색다른 시각